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재해구호협회가 이달 말까지 기부금을 모금합니다. 모금에 동참하려면 샵 0095번으로 문자를 발송해 한 건당 2,000원씩 기부하거나 희망브릿지 재해구호협회 누리집을 방문해 온라인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기부 방법과 영수증 발급 안내를 받고 싶으면 1544-95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스크 구매 오부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여수시 공무원들이 약국에 전담 배치됐습니다. 여수시는 관내 115개 약국에 시 공무원들을 투입해 판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본인 확인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제작하고 있는 수제 마스크는 화정면과 삼산면 등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매화축제가 취소된 광양 매화마을은 매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수백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가진 지역의 꽃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지역 경제 타격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백매화가 꽃봉오리를 터뜨리면서 어느덧 하얗게 물든 광양 매화마을. 올해는 코로나 전파를 우려해 이곳에서 열리던 매화축제가 취소됐습니다. 축제 입구부터 흥을 돋우던 각설이 공연과 노점상이 사라지면서 분위기는 한층 차분해졌고 상춘객과 주민 모두 마스크로 무장한 채 조심스레 봄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왔지. 비 오니까. 근데 대화를 안 한다고 뭐 말을 해도 우리가 그만 연락 필요가 안 하지 뭐. 축제 취소 여파로 상춘객이 지난해보다 줄어들다 보니 인근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이 30%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축제 때만 해도 손님들로 가득 찼다는 식당은 올해는 보시는 것처럼 텅 비어 있습니다. 축제 기간 농산물을 판매하며 수익을 올리던 주민들도 축제 취소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은 오기를 원하지. 그래도 이 1년에 한 번 농사인데 이때가 최고 손님이 있는데. 주요 축제인 광양 매화축제와 여수 영취산 진달래 체험 행사의 지난해 경제 유발 효과를 합치면 줄잡아 550억 원. 수백억 대의 경제 유발 효과를 냈던 지역의 꽃축제 개최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지역 경제 타격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5월에 예정됐던 여수 거북선 축제도 취소나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축제 시기를 분산해 구성하면 돌발 악재에 따른 지역 경제 타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6월 달을 성수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각종 프로그램들을 6월에 집중시킴으로써.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곤 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자영업자들은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수준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 최고의 상권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상무지구. 점심시간인데도 찾는 사람이 드물고 거리 여기저기에는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인근 부동산엔 매물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영업이 안 되니까, 영업이 안 되니까. 임대료도 못 건지고 그러신 분들 많아요. 찾는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있으니까 더 이제 주춤하죠. 실제로 지난달 광주 지역에서 폐업한 음식점은 121곳으로 1년 전보다 23%나 늘었습니다. 착한 임대료 등으로 근근히 버텨나가는 업소들도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언제 끝난다는 그렇죠. 이런 거 심각합니다. 월세가 문제가 아니고 인건비도 좀 줄여서 가고 있거든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출 이자를 감면해주는 현재의 방식은 또 다른 대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그저 주면 모를까? 그러고 전부 다 이거 빚 아닙니까? 빚이라는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봐도도 사실 걱정이죠 지금. 이 때문에 일부 광역단체장들이 건의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역시 융자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거물코가 너무 성깁니다.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게 낫죠. 차라리 현금 지원이 낫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점점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빚만 지고 결국엔 파산해요.
자금 지원 위주로 나오는 지원책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빚내서 빚을 메꾸는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말합니다. 정책과 현실 사이에 간극을 메꿔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전남도가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액의 20% 이상 피해를 입은 중국 수출 피해 기업과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도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광영동과 태인동에 거주하는 어르신 400명에게 이번 주까지 간편식 등이 포함된 희망상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제철소 측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자체 운영해온 무료 급식 시설의 이용이 지난달부터 중단됨에 따라 기존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가 청사에 이어 다중이용시설에 열화상 카메라를 확대 운영합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관내 공공시설과 주요 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에 열화상 카메라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31개 부서 240여 명의 근무자를 배치해 상시 모니터링 활동과 함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예방 행동 수칙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미래에셋이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은 어제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앞두고 수도권 대형 건설사 중심의 공사 발주가 우려된다며 대기업에만 공사를 몰아준다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투자 계약서에 명시된 지역기업의 참여 확대와 지역인재 우선 고용에 대해 미래에셋 측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세워 투자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천시 선거구 획정 후 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순천시 행정구역인 인구 5만 5천여 명의 해룡면이 광양, 구례, 곡성 선거구로 합쳐지자 정치권에 이어 시민사회단체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국회가 순천과 광양, 구례, 곡성을 합쳐 선거구를 가불로 나눈 건 지난 7일. 정치권에 이어 순천 지역 2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청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불법 선거구 획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천 시민으로서 투표권을 잃게 됐다며 투표권 보장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해룡면민 투표권을 보장하라! 순천시 행정구역인 인구 5만 5천 명의 해룡면을 광양, 구례, 곡성에 떼주는 시민 주권의 손에 선거구안을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인구 5만 5천 명의 순천시 해룡면민이 왜 순천에 국회의원을 뽑지 못하고 인근 지역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선거구 획정은 선거법을 위한 이른바 게리맨더링이라고 밝히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같이 순천의 뜻을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순천시 선거구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선거구 획정 상한선을 초과한 순천시는 2개 선거구로 분구해야 하는데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청원했습니다. 선거구 분구 기준을 변형적으로 적용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순천시 선거구. 시민단체는 국회에서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밝혀 그 파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광주 전남 현역 의원 중에는 처음인데요. 주 의원은 수많은 시간 밤잠을 설치며 고민한 결과라며 SNS에 담담히 본인의 소회를 밝힌 뒤 어제 하루 주변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여천 군수 여수시장 역임 후 국회의원 내리 4선에 국회 부의장까지 총 9번의 선거를 치르며 8번을 이겨온 민생당 주승용 의원이 이른바 승용불패의 행보를 멈췄습니다. 주 의원은 아침 시민들에게 전하는 SNS 글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여기에서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과 함께했던 정치 역정을 담담히 회고하며 가장 큰 보람으로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꼽았습니다. 반면 국민의당 분열에 대해서는
호남 지역민들에게 준 실망에 아직도 제대로 사죄를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호남인들이 만들어주신 국민의당을 분열했던 것에 대한 호남 지역민들의 심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수많은 시간 밤잠을 설치며 진퇴를 고심했다고 밝힌 주 의원. 15년 이상 정치 역정을 함께 해온 최철훈 전 도의원은 이미 2년 전 국회 부의장 부임 당시부터 은퇴를 생각해왔다고 말합니다. 박수 받고 물러날 때가 제일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께서도 아마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올바른 시점이 아니었는가. 1991년 전남 도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지 올해로 꼭 30년. 주 의원은 이제 긴장을 풀고 평범한 남편과 가장으로 여수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며 불출마의 소회를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예비후보가 경선 참여에 확정된 것에 대해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주 예비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유권자의 지지와 성원이 큰 힘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경선에 참여할 예비후보들에게 선의의 경쟁을 펼치자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화수, 김유화, 주철현 예비후보 3명이 참여하는 여수 갑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다음 주쯤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가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 여당의 비례연합정당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범민주진보개혁 세력들이 연대하지 못하면 이번 총선은 실패할 것이라며 여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소수정당과 진보정당의 정치개혁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비례연합정당 동참을 두고 원칙을 지키자는 불참론과 보수야당의 과반 저지를 위한 참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한명진 예비후보의 재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민주당 공천재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한명진 예비후보가 김승남 예비후보 측의 권리당원 명부 유출 등 불공정 경선 의혹을 제기하며 청구한 재심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김승남 예비후보는 한 예비후보 측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과 반목을 종식하고 큰 틀에서 원팀을 이루고 외연을 확대해 4.15 총선 승리를 함께 이끌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순천 호수공원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종으로 지정된 수달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광양만 녹색연합은 시민 제보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라며 이번에 발견된 수달이 지난해 순천 동천에서 서식하던 수달과 같은 동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같은 개체라면 동천에서 호수공원까지 이어지는 이동 경로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수달을 보호해 줄 것을 순천시에 요구했습니다. 올해 전국 마늘 생산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전국 마늘 재배 면적이 평년보다 2%가량 증가하고 월동기 작황도 좋아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이달 말까지 마늘 수급 안정을 위해 도 재배 면적 75헥타르를 조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면적 조절 사업 대상은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으로 3.3제곱미터당 11,670원이 지원됩니다. 전남도는 생육 단계에서 이뤄지는 이번 사전 면적 조절이 수확기 시장 격리에 비해 소요 비용 등 측면에서 30%가량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어제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제338회 임시회를 운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청과 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선임, 여순 11구 사건 특위 활동기간 연장 등의 안건과 30여 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게 됩니다. 서울이 0도 등 전국이 어제 아침보다 3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낮은데요. 낮 동안에는 찬 공기가 서서히 빠져나가고 일사가 더해지면서 대부분 10도 안팎까지 다시 오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와 강원 산지로는 봄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해안가에서는 초속 14m에 달하는 돌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내내 맑겠고 공기도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원주가 8도, 대전과 광주 10도, 대구 11도, 부산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밤 사이에 중부지방에는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살짝 내리겠고요. 이후 찬 공기가 또 한 번 내려오면서 토요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2도 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